편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하버드 대학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어제 방송을 내봐놨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법을 행해온 것 같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인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걸 위반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여성과 소수자 그룹을 우대하는 그런 채용 정책을 써왔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크리스토프 루포라는 이 저널리스트이자 작가가 그걸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입니다. 크리스토프 루포. 이분이 직장에서 인종과 피부색과 종교와 성별과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차별은 금지가 되어 있는 큰 범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 잘못하면 이런 미국의 사립대학교들이 많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토프 루프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내부적으로 차별적인 그런 채용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하고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퍼스 내 지나친 반유대주의 시위나 이런 부분을 대학 당국이 너무나 이렇게 방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민권법을 위반하는 특정 계층과 특정 여러 그룹을 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채용과 이런 부분을 해왔다. 그거를 고쳐라. 그렇게 이런 하버드 대학의 9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뭐 예를 들면 캠퍼스 내에 데모할 때 마스크 쓰지 말라. 하버드가 거부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22억 불 연방 자금 지출을 동결시키고 또 엊그제 4억 5천만 불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빌 에크만이 리틀 월렌 버핏으로 불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투자자 않습니까? 빌 에크만이 하버드 학부 출신이죠.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빌 에크만이 왜 점거물을 인멸하냐. 그럼 그 인멸한다는 것 자체가 하버드 대학의 불법을 저질러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죄의 증거입니다. 하버드가 그렇게 당당했으면 그런 증거물들을 인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 보도에 따라 하버드는 웹사이트에서 차별적인 교수 채용 가이드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큰 범죄거든요. 범죄가 있는데 빌 에크만이 이제 모교니까 기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리고 이제 빌 에크만이 한참 하버드나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서 하마스를 옹호하는 그런 시위가 진행될 때 빌 에크만이 하버드 대학을 많이 나무랐죠. 반유대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학 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된다. 그런데 빌 에크만이 지금 자기 모교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까 하버드를 돕기 위해서 접촉을 했네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 법인 당국에게 I have reached out to member of Harvard Corporation Board offering to hel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버드 코퍼레이션 하버드 법인 당국에게 이제 접근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제 좀 내 도움을 받아라. 이 크리스토프 루프 씨가 하버드 대학 당국은 이제 차별기계가 자신을 형사 책임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Justice is coming. 여러분 세상 겁난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런 비리가
다 은폐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리가 여러분들 은폐될 수가 있는데 집요하게 특정 문제를 파헤치는 언론 기자나 그런 작가들이 있으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 크리스토프 루프라는 사람이 누구도 이런 공격할 수 없는 하버드 대학의 은밀한 부분을 그냥 파헤친 겁니다. 이 크리스토 루프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비리를 파헤친 겁니다. 이제 그걸 인용해가 빌 에크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은 하버드 코퍼레이션 보드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직후에도 같은 일을 했는데 도와달라는 제안이 거절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코퍼레이션 보드의 회장인 페니 플리처커가 즉시 사임해야 됩니다. 빌 에크만은 대학 총장은 물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오바마 행정부 때 상무장관을 지낸 페니 플리처크 하버드 커뮤니케이션 보드의 의장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 에크만 여러분들 생각이 좀 빤듯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근했다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연락도 못 받을 겁니다. 플라이드 이렇게 캄미스 비포 더 폴 자부심과 플라이드는 몰락 이전에 먼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의 이런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의장이나 이사의 멤버들이 13명인데 이제 몰락이 이런 뻔히 보이는데 플라이드를 여러분들 내세워 가지고 문제를 수습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첫 번째는 대학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 정파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위험함을 여러분들 한 가지 교훈을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직의 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교훈을 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조기 진화를 하지 못했을 때 연방기금이 22억 불이 여러분들 중단되고 또 추가적으로 4억 7천만 불이 중단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맨시해 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전부가 다 리더십이 무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하버드는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교수 채용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 머니퓰레이션 해온 겁니다.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큰 제가 볼 때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는 큰일이구나. 미국에서 분명히 행사사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죄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조직적으로 채용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온 거죠. 이게 이런 크리스토프 루프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취재하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이 고용차별 미국의 민권법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겁니다.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하버드만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브라운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코넬이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해봤을 겁니다. 차별해온 겁니다.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채용 과정에서. 나는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좀 놀라운 겁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겁니다.
그래도 미국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런 크리스토퍼 루포와 같은 그런 이런 독립 저널리스트나 작가들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익에서 이런 밝힌 겁니다. 은밀한 일들이 진행되어 온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어제 다 이런 소개했지 않습니까? 하버드의 교수진 및 행정 채용에서 교수진 채용 행정직 채용에서 인종차별을 드러낸 수많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여러분들 추구를 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에서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결과 하버드 대학이 의도적으로 백인 남성을 고용할 때 불이익을 주고 특정 직업에서 억압자로 추정되는 집단, 백인 집단이죠. 사실상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범죄인 거죠. 불법을 저질러 온 겁니다. 이렇게 문건이 확보가 된 겁니다. 교수 채용은 백인 남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시죠. 크리스토퍼 루포 여러분들 씨가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의장인 오바마 행정부의 상무장관을 역임했던 유복한 상속자인 페니 플리츠커 그리고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이사진들은 민권법 위반을 한 겁니다. 즉시 사임해야 됩니다. 정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Justice is coming 하는 겁니다. 백인 남성을 여러분들 급진적 인종 이론이 억압자로 보는 겁니다. 민권법을 위반한 겁니다. 채용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겠죠. 사기업들이 민권법 조항을 위반하면 1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벌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뻔뻔하고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처우에 대한 민권법을 위반한 겁니다. 최소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면 한 10억 불 정도 지불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미국의 사립학교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차별적 채용 관행이나 입학 과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사기업들은 1억 달러 여러분들 그냥 때려 맞는 겁니다. 흑인을 여러분들 차별하거나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단히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버드 코퍼레이션은 우리나라로 하면 하버드 법인입니다. 법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네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총장 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장 선임 대학 운영 감독 이런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페니 플리츠커가 하얏트 호텔 상속자이네요. 오바마 행정부 상무장관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하버드 코퍼레이션의 의장을 맡아왔으니까. 전번에 클라우드 게이 총장이 이름 사임할 때 표절 문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연방기금을 차단하며 반유대주의 대응 DEI 다양성 행평성 표용성 정책 학생 교수 행동규범 등을 요구했다. 하버드 대학 여러분들 수뇌부가 상황 판단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는데 하버드 대학의 여러분들 교직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그런 차별적인 그런 조치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Justice is coming. 여러 명의 시니어 하버드 교직원들은 그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조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민권법 위반 혐의가 바로 형사사고로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를 대학 당국이 조직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콜롬비아대는 이러면 꼬리를 내려가 여러분들 대충 넘어갔는데 하버드 대학 여러분들 폼 잡다가 그냥 폼 대가가 너무 크게 된 겁니다. 스티브 맥기어라는 사람은 미국의 캠퍼스에 너무나 좌익 운동이 성행한다는 걸 느끼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티브 맥기어라는 캠퍼스 프리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버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가장 금기시하는 활동을 해온 겁니다. 자, 모든 게 여러분들 참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에 이런 대항해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이거는 주류 언론에서 절대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래도 자정작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재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몰입을 시키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입을. 좋은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론 머스크의 SNS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SNS를 왜 많이 소개합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걸 신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독립신문. 이 보시게 되면은 X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입니다. Seeking truth.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Seeking truth. 그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목이 너무 마릅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칠까? 어떻게 사기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도 뭡니까? 아무 일도 없도록 뻔뻔하게 이런 목소리를 내필까? 그래서 뭐 힘들지는 않고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Seeking truth.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진실과 진리를 덮는 사회는 나중에 암흑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악이 이런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번영하겠습니까? Seeking truth. 일론 머스크가 좀 젊었을 때입니다. X는 이번 선거에서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활력 있는 나라로 남아있도록 피보틀이라는 것이 뭐 아주 결정적인 이런 뜻이죠. X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X is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find out the truth.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방송은 아예 안 본 지가 오래됐고 의무적으로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조금 많이 보고 그래도 경제지는 그대로 좀 챙겨보고 중앙일보 동아는 그냥 서치듯이 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조작된 나라에 살아간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거짓이 차고 넘치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여론조사가 거짓말이고 보도가 거짓말이고 머리 여름부터 찢겨태고 여름부터 떠드는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인간들이 다 거짓말이고 X is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find out the truth. X라는 여러분들의 미디어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the only place란 거 아닙니까? 유일한 장소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가 제가 빠는 아니고 반듯한 이 험한 시대에 반듯한 이야기를 하고 반듯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제를 털어놓고 하니까 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사기 조작 거짓 이제 뭐 양심들도 다 이런 마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습니다. 여기 이제 마테반 스월 한때 이름들 좌파적 생각을 가졌던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젊은 분이 X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언론이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강요된 내러티브 이야기가 아니고 자 오늘 보니까 테슬라하고 다른 전기회사들 격차가 나와 있네요. 이게 아마 창업하고 나서 1년 차에서 5년 차 1년 차에 10년 차 대부분 적자를 경험하는 거죠. 흑자로 반전한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인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흑자로 이름도 전환한 여기 루시드 이 사업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겁니다. 리반 거의 파산됐죠. 루시드 다 여러분들 1년 5년 6년 10년까지 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 테슬라만 9년 차에서 이런 반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은 테슬라만 이런 반전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기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많네요. 워크홀스, 패러데이, 캐누, 피스크, 로터스, 엑스풍, 폴리스타, 빈페스트, NIO, 루시드, 포드, 리비앙 여기에 투자했던 막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다 잃었겠네요. 여러분들 사업에 성공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기에 또 이런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에 뭐가 다른지 보니까 버지니아주의 알링톤 의장이 경찰이 미국 국경 세관국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여러분들 구속하거나 이런 행위를 거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당신이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자가 묻습니다. 기자입니다. 이 조치를 이 조례를 없앨 수 있냐. 엘링턴의 여러분들 버지니아주의 엘링턴의 의장이 노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엘링턴이라는 주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처럼 비교적 민주당 그런 강세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참 아주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다르네요.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선악을 보는 것도 다르고 정의와 부정의를 여러분들 대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피라는 님은 테슬라 자동차를 타시는 분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상세하게 적어놨네요. 이렇게 자기가 자동차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을 했는데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20마일 1시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2023년 말 V11 후반부터 같은 경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날 상황이 어땠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측정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차 안에서 앉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정말 놀랍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지켜볼 수 정말 기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여러분들 한 다음에 그 감격을 설명한 겁니다. 제 드라이브는 터치 스크린의 버튼 한 번 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부드러움과 완벽함을 느꼈습니다. 회전력도 감속력도 가속력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 떠 있을 뿐입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기쁩니다. 저는 2년 동안 테슬라를 운전해 왔지만 여전히 매일 출퇴근을 위해 뛰어들 생각만 해도 짜릿한 흥분을 느낍니다. 아직 참신함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더 많은 것에 대해 흥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제가 소유한 모든 종류의 제품 중 최고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는 해결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잘 훈련된 분야의 최고의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페르키나 님이 자율주행차 사기에 열심히 돈 모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보고 야 이제는 나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몰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테슬라 한 대 사야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사용자 후기를 뭐 선전하게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무슨 지혜가 되는 거 아니까 여기에 스페이스X의 부사장이 글을 올린 겁니다. 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 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진짜 스페이스X 팀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격려사를 보냈기 때문에 도대체 잔 우드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 보니까 테슬라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아니고 스페이스 X의 펠콘이나 드래곤 바이스 이렇게 아마 엔지니어 같습니다. 엔지니어. 펠콘 9의 프로덕트 딜렉터였네요. 펠콘 1의 리더 엔지니어였고 완전히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천재들 이야기를 계속 보는 겁니다. 뭐 답답한 이야기고 천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천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까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우주 차량 혁신가 제작자 운영자 팀을 구성했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우주에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도 밝습니다. 우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인류의 기념비전 업적에 기여하고 싶다면 스페이스 X의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당신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사람을 몰입시키는 엄청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재들, 각 분야의 천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재들을 이렇게 다 천재들이 뭡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한 전국이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재활용 여러분들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한 게 28번 여러분들 우주선을 띄운 겁니다. 28번 우주선을 띄운 겁니다. 세임 부스터 발사체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한 번 쓰고 버렸지 않습니까? 엔진을 포함해서 발사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8번 뭡니까? 이게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머스크는 동일한 로켓 부스터를 사용해서 28번의 발사와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재사용 로켓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말합니다. 5월 16일 기준으로 스페이스 X는 팰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를 재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빈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진 외에 이런 주변 기기에 이 발사체를 여러분들 추진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가 28번 쏘아 올린 겁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같습니다. 여기서 부스트란 뜻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부스터 세임 부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스트의 뜻은 로켓의 1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사 초기에 주요 추진력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엔진도 포함되지만 엔진만이 아니고 엔진만 아니고 주변 기기 부스트가 착륙 및 재사용 가능한 구조물 전체를 포함해서 엔진 연료 탱크 구조 프레임을 합쳐가 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스터가 있어야 이러면 그다음 발사체가 이러면 올라가겠죠. 발사체가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분리해 가지고 이러면 그게 재착륙을 해가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참 대단한 겁니다. 부스터는 발사 이후에 드론선이나 착륙 패드에 해수되며 점검 이후에 다음 임무에 사용됩니다. 28번을 쓴 겁니다. 앞으로 30번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2025년 내에 부스터의 재사용 횟수를 30배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몇천 번 이런 발사체를 띄워 가지고 적에도 인공 위성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팰컨 9의 1단 부스터는 2015년 12월 20일 첫 착륙 성공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2025년 5월 기준으로 일부 부스터는 20회 이상 28회까지 재사용되었고 2020 말 기준으로 19회 2020년 퇴역 전 20회 이상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8의 숫자는 부스터를 28번 사용한 2025년 초반의 최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결한 목표를 향해 가지고 국내 정치를 보면 짜증이 나지만 이 고결한 목표를 위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매일 방송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이 좀 고된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가 이렇게 매일 천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재들을 만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런 공유할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차모 갑니다. 저는 현역을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미국 학부에서 가장 날밤을 새듯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도 컴퓨터 공학과. 찬란한 미래가 이런 펼쳐질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일자리를 못 잡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2024년도 9월 19일자 기사입니다. 테크 잡이 말라왔다. 곧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너무나 여러분들 해고된 지 1년 이상 되는 가장의 모습을 잘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에 남거든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오늘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진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 공학과 과제를 마치려고 하면 날밤을 많이 새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의 여러분 학생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5월 20일 날 기자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사 출신들이 기회가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AI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런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엄청나게 숫자를 늘렸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사를 어마어마하게 넣은 겁니다. 그동안 컴퓨터 공학과 여러분들 출신들을 대학이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한 겁니다. 4년째 대학의 여러분들 1년에 62만 명 정도 이름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고소득 일자리를 쉽게 없던 시기는 끝났고 빅테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 취득자가 2021년에 10만 명을 돌파해 10년 대비 140% 늘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AI가 프로그램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코딩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프로그램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주로 인턴십이나 친구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얻다.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젊은 분들 보면 참 터프한 시대를 살게 됐다. AI가 여러분들 코딩 기술자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바이브 코딩이나 그런 개념으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만 타격을 받겠습니까? 전 세상에 이런 부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유통하는 채널이 변할 때 크게 여러분들 출렁거리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네? 깝깝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엄청난 이익을 남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투자 비용이 급증하니까 수익률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인력을 3% 해고하는 6,000명 정도를 해고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분기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번에 해고하는 인력의 4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겁니다.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여러분들 그냥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머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는 정보 유통 채널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보 유통 채널이 이런 변하면 부가 완전히 재편되거든요. 여러분 40%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을 잘라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주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하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AI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지난 3월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고용은 인터넷이 등장할 수년 전인 1980년 이후 최전 수준으로 급감했고 1980년대 30만 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일자리가 있었는데 2000년대 닷컴 버블에는 70만 개,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공고는 1년 전보다 35%나 감소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메타에서 전체 프로그래밍 작업의 30%를 점하고 있다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런들 90% 80% 임박하겠죠. 시대가 진짜 요동치는 겁니다. 1년 내에 AI가 사실상 모든 코드를 작성한 세상이 올 수가 있다. 빅테크와 주요 AI 기업들은 올해부터 코드를 아예 채용 공고에 올리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단순 코딩을 넘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개발자는 17% 증가했다. 그러나 소수만 남겠죠. 나머지는 대량 해고가 되겠죠. 코딩을 자동화하더라도 인간 프로그래머 필요하겠죠. 그러나 소수가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은 상식이고 이를 넘어서 인적 물적 리소스를 잘 활용해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수가 남겠죠. 자, 여러분 참 내친 김에 대학이 필요하겠냐. 물론 대학이 있겠죠. 앞으로도. 대학 교수가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한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란 분이 대학이 항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AI 발전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 인류 문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지내야 될 공간은 바로 대학이다. 끝까지 저항하겠죠. 관료사회나. 그러나 이걸 대세를 어떻게 여러분들 거슬리겠습니까? 대학이란 항공모함의 항로를 바꾸려는 용기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 항로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겠죠. 마지막까지. 자발적으로 이런데 변신 안 하겠죠. 겁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에서 한 학생이 교수를 여러분들 고발했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놓으라고. 교수가 챗GPT 사용해서 여러분들 강의록 만든 걸 발각을 기대 가지고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강의 노트를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는 챗GPT 쓰고 학생은 챗GPT 쓰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대학이 진짜 여러분들 참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전문의인 폴리님.
의료 시장이 급격히 여러분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대 간다고 다 야단들인데 뭐 옛날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 한두 달 동안 제가 느낀 점은 20년 동안 의사생활하면서 항상 궁금했지만 아무리 공부하고 찾아봐도 풀리지 않았던 의학적인 모든 궁금증과 질문들이 제미나이 프롬포트를 활용한 질문 한 방에 1분 만에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AI를 이용해서 영역을 막론한 대학교 수준의 전공 지식을 완전히 독학으로 너끈히 배우고도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대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느끼는 경험으로는 2025년 3월 말에 추론 모델 AI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나 추론 능력은 제가 여태까지 직관적으로 만나봤던 그 어떤 최고의 의사나 교수님 그루보다 뛰어난, 이게 이 분야만 법학이란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추론 모델이 나오기 전엔 그저 웹에 널려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검색해서 편집하는 리포트 잘 쓰는 학생 느낌이었다면 강력한 추론 모델까지 결합된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최신의 의학 정보를 검색한 결과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한 노련한 맹교수의 인사이트가 결합된 느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생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를. 의사 분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로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분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파괴적 혁신이 전 분야에 일어나고 이제는 로보틱스까지 AI에 결합해서 몸쓰는 일까지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름 창업한 뉴럴링크가 머릿속에 여러분들 뇌피질에다가 칩을 심을 때 의사가 하지 않고 로봇 의사가 여러분들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가 여러분들 칩을 심는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판사, 판검사 양반들 시대가 저무니 안타깝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법조인들 폼 잡고 뭡니까? 생야단을 치겠죠. 나중에 무너지겠죠. 막. 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말. 정보와 지식의 유통 채널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 이야기입니다. 핵심 연구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에이전트 보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는데 에이전트 보스가 도입되게 되면 중간 관리층들은 거의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지 2년 만에 AI 에이전트가 정당했다. 사람의 힘을 대신해주는 비서 역할의 AI 서비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에이전트 보스라는 개념을 내놨다. 인간이 하나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협업하는 업무 방식이 앞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한 사람이 수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AI 이름 디지털 동료를 가지고. 노동자 해방의 꿈을 설파한 MS는 자사의 직원들부터 해방시켰다. 필요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러면 10배 20배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왜? 사람 대신에 AI 에이전트 뭡니까? 무슨 뭐 글 쓰는 AI 에이전트,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마케팅 AI 에이전트 그것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 보스가. 그럼 그동안 여러분 글 쓰는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하는 여러분들 그 영역을 다 담당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진화의 특성상 모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화를 시도하려면 최소한 직장에 남아있어야 할 텐데 이마저도 벌써 불안하다. 한 AI 전문가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단일 에이전트나 챗봇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전트 보스는 10개의 AI를 10개의 동료를 병렬로 활용해 혼자 팀 단위의 일을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팀 전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아이고 너가 진짜 참 앞으로 깝깝해진다 이야기죠. 급주자는 게 아니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몇 개의 이런 정보를 딱 조합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에이전트 보스, AI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시간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다 에이전트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동료가 여러 명 생기는 겁니다. 불평안한 동료가. 전통적인 조직도가 없어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여기서 여러분들 그 도구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에이전트 보스 개념의 중심 플랫폼으로 AI 에이전트를 통합해 일상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33% 리더가 인원 감축을 고려 중입니다. 67%는 에이전트에 익숙하지만 지금 40%는 적응이 느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력 구조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며, 균형은 어떻게 신중히 고려하겠습니까? 사람을 내보내겠죠, 기업이야. 그럼 사람은 뭐가 합니까? 그게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인 거죠. 사람 뭐 하죠?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뭐 각자 이제 답은 찾아야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